나중에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 벽을 한번 넘어야 되거든요. 광고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계속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상품 수익률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전체 매출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10% 안에서 이거는 꼭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임장 가는 셀러 까모입니다. 지난번에 쿠팡 광고 세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출을 두세 배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추가로 들어보시면서 쿠팡 광고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거든요. 쿠팡 광고는 활용도가 너무 좋고 효율성도 좋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표 광고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동 광고를 시작할 때 보면 목표 광고 수익률 적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100%, 1000%, 500% 이렇게 적을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목표 광고 수익률 500%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5배이기 때문에 10,000원을 써서 50,000원의 매출을 낸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광고비는 20%만 쓴다는 얘기예요. 50,000원에 10,000원은 20%니까요. 저한테 제안하는 적정 광고 수익률은 350%는 얼마냐면은 10,000원을 써서 35,000원 매출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는 30%를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진 계산기를 보면요. 이 마진 계산기는 설명글에 블로그 링크 남겨놓을게요.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000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10,000원의 광고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에 10,000원은 몇 프로인가? 그러면 29%가 나오거든요. 대충 30%라고 칠게요. 그래서 광고비는 30%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표 광고 수익률의 350%란 거는 광고비를 30%. 그러니까 상품가가 내가 10,000원이면 3,000원을 광고비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표 수익률이 1000%라는 얘기는 내가 10,000원을 써서 100,000원의 매출을 낸다는 거니까 광고비는 10%. 상품가가 10,000원이면 1,000원만 광고비를 쓴다는 거거든요. 목표 광고 수익률을 보통 여기에 1000%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되기가 힘들죠.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드린다면요. 목표 광고 수익률을 극과 극으로 100%와 1000%를 적는 거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검색 키워드의 가격이 틀려져요. 300%, 100%, 1000% 이렇게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 CPC 단가가 틀려지면서 내 키워드의 단가가 틀려지고 검색 영역이나 비검색 영역에 노출되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 나쁜 자리, 효율성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목표 광고 수익률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근데 목표 광고 수익률이 실제로 500%를 설정한다고 진짜로 500% 나오지 않잖아요. 상품 광고 수익률이 여기 있는데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광고 클릭해서 바로 살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이 아니라면 보통 300%나 500% 광고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광고비를 내가 10,000원에 물건을 파는데 3,000원의 광고비를 빼놔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광고비를 돌릴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상품 광고 전환 매출만 본다면 이 400%, 500%가 돌릴 수 없는 광고비거든요. 광고비 300만 원을 들여서 1,5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면 내가 20%의 광고비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 광고 수익률 500%. 그러니까 500%랑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은 500% 해서 광고비를 20%를 써야 되는데 20%는 솔직히 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전체 매출로 보면 괜찮아요. 광고 전환 매출뿐만 아니라 다음 매출까지 쳐서 광고비에 비해서 한 7, 8%는 될 거예요. 10%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연으로 내고 있는 전체 매출을 본다면 이 광고비를 쓸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나요. 광고 수익률을 보지 마세요. 전체 매출과 그리고 집행 광고비 이것만 퍼센트를 계산을 해보면 전체 매출을 4,000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광고비를 300이라고 칠게요. 광고비를 내가 10%를 쓴다 그러면 아직 7, 8%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내가 광고비 10,000원에 상품가가 10,000원이고 1,000원을 광고비로 빼놨다면 이런 경우에는 광고비를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광고비가 10%.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품 광고 전환 매출과 상품 광고 수익률은 두 번째예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전체 매출과 상품 광고비 이것만 퍼센트를 계산을 해보시고, 광고비를 내가 10%를 계산을 한다면 마진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가에 분명히 세금뿐만 아니라 마케팅비도 미리 빼놔야 되거든요. 마케팅비를 저는 15%를 잡았지만 리뷰나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5% 빼고 실제로 광고비로는
보통은 10%를 저는 쓰거든요. 20%는 마진이 너무 커야 되고 보통 10%를 추천드려요. 초보분들한테도요. 10%를 한번 계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광고비를 내가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 상품 광고 수익률만 지금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요. 이 상품 광고 수익률로는 내가 광고비를 지금 더 지출해야 되는지 지금 아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매출을 보시고 그리고 광고비를 한번 봐보시는 거를 이렇게 10%로 계산하는 거를 이 방식을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상품 광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전체 매출을 키우는 거예요. 단 내가 광고비를 몇 % 쓰고 있는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둬야 돼요. 1억의 매출을 낸다 그러면 내가 10%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썼다 그러면 이 다음 달에는 2천만 원을 올려서 매출을 2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2억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2억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도 이 수익률에 갇혀서 광고를 공격적으로 못 하시더라고요. 광고비가 손해를 볼까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비교해서 전체 매출에 비해서 내가 광고비를 한 10%를 쓸 수도 있는데 10%보다 적다면 광고를 더 늘리시고요. 내가 광고비로 10%를 쓸 수 있는데 10%를 넘어간다면 아 내가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럼 다음 달에 광고비를 좀 내리고 상품 광고 수익률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상품들을 더 추가로 등록을 해서 전체 매출을 키우는 걸로 한번 집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상품 가격의 10%를 잡는지 20%를 잡는지는 이 마진 계산기를 통해서 판매가를 정해야겠죠. 이렇게 정하고 났으면 내가 마케팅비를 15% 잡겠다, 10% 잡겠다. 20%는 너무 많아요. 마케팅비 10%, 상품 가격이 10,000원이라면 1,000원에 대해서 마케팅비를 분명히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품 광고비를 내 전체 매출에, 이 전환 매출이 아니라 전체 매출의 10%를 광고비를 사용을 하세요. 혹시 한두 달이라도 광고비를 15%로 늘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공격적으로 해서 5%를 내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5%를 더 광고비를 추가를 하겠어.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질문을 주셨던 건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초보 셀러라면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질 거예요. 광고를 했을 때 내가 리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초보라면.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수익률이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광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물건을 사러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리뷰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쪽에 광고를 클릭해보니까 리뷰가 100개, 1000개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개, 1000개 쌓여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겠죠. 초반의 판매자는 광고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페이지라도 리뷰가 100개, 1000개 쌓여져 있는 사람은 광고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어디나 1000% 뭐 이런 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리뷰 이유도 있거든요. 이게 상세 페이지에 신경 쓰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리뷰의 수요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 셀러가 내가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온다, 300%가 안 된다. 그렇다면 광고에 대해서 투자를 하긴 해야 돼요. 내가 리뷰가 없다면 광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에서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시고 그리고 리뷰가 쌓여간다면 나중에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 벽을 한번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광고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광고를 못하면서 계속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광고비의 10%를 분명히 잡고 이 상품 수익률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이 전체 매출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10% 안에서 이거는 꼭 중요해요. 10% 안에서 이 늘려가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해를 좀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설명이 제가 좀 조리 있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 번에 이해하시면 더 좋긴 하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 두 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보셔서 내 상품에 한번 적용을 해서 이 퍼센트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내가 광고비를 내가 10% 내외 쓰는지 기준을 정해 드렸잖아요. 10%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좀 적어가면서 계산하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적용해보고 한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급 과정이거든요. 광고에 대해서 장기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매출이 충분히 늘어난다면 크게 봐야 되거든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광고비를 쓰면서 내 전체 매출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돌려가면서 한번 계산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